자,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에서 올려놓을 텐데요. 일단은 주력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사실상 삼성전자 쪽의 흐름이 좀 강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또 약보합으로 눌려 있어요. 장중에 애플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이제 빅테크 쪽의 흐름은 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유독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세를 띠다 보니 뭐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 발표가 이제 뭐 모멘텀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언제부터 그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를 또 중요시했었는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디램 쪽 3위 기준에서 일단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하게 높죠. 상상을 초월하게 이제 높은 상황인데, 일단은 뭐 그쪽의 실적이 예를 들어서 좋게 나온다고 해도 거꾸로 부정적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좋게 나온다고 해도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의 경쟁 관계잖아요. 어찌됐건 경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쪽 실적이 좋으면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판단할 때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뭐 모멘텀이 좀 더 좋은데, 그걸 떠나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지금 다우나 S&P 500 지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결코 나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두들겨 맞아서 그렇지, 현실적으로 HDD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쪽의 경우에 사상 최대치 목전을 두고 눌림폭 형성된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성장주의 기준에 바이오는 가고 IT는 못 간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경기 둔화나 침체에 대한 해석으로 형성되어 가지는 않았으니까, 시장 해석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성장주 쪽에 기준을 두고 들여다보는 전략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조금씩 흥분을 할 건데, 흥분하는 과정 속에 삼성전자가 약보합이다 보니까 조금 식었어요, 저도. 뭐 물론 하이닉스 탄력이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비중을 55에서 10%까지 줄여놓은 상태인데, 그죠? 일단 LG 이노텍 쪽 뭐 모바일 기기 쪽의 기준에서도 이제 좀 볼 거예요. 애플 쪽 관련해서의 기준으로도 해석을 하고, 원체 거래 대금이 없어서 쉽게 이제 매수인 잡아들이기가 편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LG노텍의 기준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6월 12일처럼 하루 뭐 18% 등락 범위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에 현재 기준에 금요일 거래 기준 마감에 이제 좀 돌려놓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소진이 된 것 같아요. 거래가 뭐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마감에 좀 돌려놓은 부분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수급 범위에 있어서도 정점에 달할 때 뭐 200만 주 이상의 기준도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죠. 그래도 주식수가 원체 작아요. 2,370만 주 수준, 그 정도 수준이라서 일단 적지 않은 매직 강도가 유지돼 있다라는 쪽에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요. 165만 2천 주라고 한다면 165만 2천 주 나누기 2366 해주면 6.98% 7%가 채 안 됩니다만, 그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기준에 4월 1일 2분기 이후, 3분기에는 좀 멈춰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 거래일까지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금액 기준으로 쌍끌이 순매수에 알테오젠이 1위 금액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LG전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알테오젠이 18조까지 올라온 상태라서 현대로템이 대단한 거죠. 현대로템의 시가총액 그 기준이 지금 6조이기 때문에 18조의 알테오젠 대비해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월등하게 많은 매수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LG노텍이 이제 한 단계 미끄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7위. 그리고 BH 같은 경우가 2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대단한 거죠. BH도 시가총액이 뭐 1조 미만짜리 종목의 금액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 BH 쪽도 욕심은 납니다만 거래가 원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LG노텍에 대한 매수 사인을 설정을 해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2분기 이후에 외국기관 쌍크리스 매수 7위, 그리고 매집 평균 단가가 대략 뭐 2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할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월달 기준에서처럼의 흐름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애플 쪽이 4% 움직이면 사상 최대 신고가입니다. 지금 어차피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에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뭐 애플 쪽의 흐름도 연동돼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지금 권역 범위를 과매도 권역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그대로 30만 원 유지하면서 대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IT 쪽에, 그러니까 반도체 쪽 움직임만 좀 탄력이 나와준다면 그게 어느 시점일까라는 기준에 지금 당장 나오더라도 이상할 건 없죠. 사실은 과도하죠.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고요. 슬슬 그 종목군에 대해서 이제 뭐 조금씩 손바뀐 기준도 설정을 잡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좀 짜증스러워요. 지금 뭐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라도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서 다른 게 아니고, 뭐 어차피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 버거우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보면서의 기준은 가격 반발력이 이제 나와주고 있구나의 설정 범위. 그리고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그나마도 가볍게 이제 돌려진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갈 길이 멀죠.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한 15% 16% 이제 밀려져 있는 건데, 조금 한 템포만 더 가볍게 움직임을 주기를. HD 현대일렉은 신규 매수를 당분간 안 할 거예요. 당분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투자 경고 지정 예고기 때문에 37만 4,500원의 신고가를 내는 돌파하는 기준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과하게 미끄러지면 이제 매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뭐 31만 5천 원 이하에서부터는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이 주력으로 이제 5% 갖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 좀 서운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30만 원 공방까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편입이 편안해지죠. 그렇게 해서 33만 5천 원 뭐 이런 가격대까지는 불편하지 않으니까, 돌려질 때 기준. 자, 지금 LG노텍 매수 사인 나갔어요.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 쪽의 신고가 이후에 이제 눌림폭이에요. 여기도 이제 가격적으로 월등히 메리트가 이제 부각이 되면 그때 기준을 좀 놓고 보고, 신고가를 내준다면 눌렸는데 이제 그 형성시켜 놓은 신고가 56,000원대, 57,000원 수준 요 신고가를 다시 뚫어줄 때는 슈팅이 좀 세게 나오면서 거래가 터져야 돼요.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면 불편하다는 거죠. 거래가 이제 좀 터지는 흐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력의 기준으로서의 설정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유입한 쪽 기준을 좀 들여다보고 설정을 잡아가야 되는데, 유한양행도 있고 지금 종목이 굉장히 많아 있어요. 오늘 HLB하고 에코프로 머티를 편입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유한양행,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KB금융은 이제 또 다시 아름아름 이제 9만 원 수준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아야 되는 쪽에 사실은 그죠? 금융지주사 쪽의 기준은. 근데 이제 일단은 부정적으로 일단 시장에서 해석하진 않는다라는 쪽에 이제 무게감을 더 두는 거고. BH 쪽의 흐름 뭐 지금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또 아쉬운 거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호가만 살짝 올라갔다 눌리고 호가만 살짝 올라갔다 눌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000원 위쪽에 공방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주가가 튕겨져 올라가면 그때 돼서 이제 뭐 여러 후행성의 이슈를 갖다 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맥락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슈 범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쪽의 초강세가 동반적으로 강하게 연출이 되면서 다 같이 이제 뭐 움직임을 준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어찌됐든 거래가 좀 없어서 뭐 18,500원 1.7분이 안 돼요. 사실상 등락률 자체도 뭐 제한적인데 그렇게 찍고 이제 눌려져 있을 때 기준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좀 보고 그리고 하방은 일단은 잡혀 있어요. 시장이 뭐 또다시 충격이 크게 나오지 않는 한 일단 그 18,000원 전후 수준 18,000원 뭐 살짝 이하 그리고 최근에 8월달 저점 뭐 이런 라인들이 일단은 하방으로 좀 잡혀져 있고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수급이 이제 일단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6월 12일 날 LG노텍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루에 18%씩의 변동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원체 이제 작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면은 그 이상의 변동률의 기준도 좀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H 쪽도 거래가 없습니다만 유지를 하고 대처하는 걸로. 그다음에 실리콘투도 이제 추세 매매는 좋은데 오늘은 뭐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있네요. 외국계 쪽의 수급 범위가 이제 뭐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해석을 좀 하고는 있는데 일단 거래가 계속 제한적이면은 차익 실현도 고려를 할 거예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위로 따라가는 거는 이제 좀 제한적으로 볼 거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늘 뭐 15%까지 등락이 나와서 참 고맙습니다만 조금 아쉬워요. 좀 아쉽습니다. 수급도 주가가 올라오면은 이제 4만 주에서 조금 줄었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편입이 됐다가 그러니까 손바뀜으로 보고 있어요. 단타를 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이고 손바뀜이 좀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합니다. HLB도 오늘 이제 2차 편입까지 다 했어요. 평단이 뭐 예를 들어 94,500원이다라고 했을 때 기계적으로 이제 3% 정도 밀리면 이제 손절 범위도 설정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이제 전체 시장의 흐름에서 금리 인하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경기 둔화 침체로 해석되느냐, 뭐 심지어는 뭐 엔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내용까지 나와 있었고, 근데 결론은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도 놓고 보자. 그럼 성장주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바이오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성장주 기준에서 지금 슈팅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 냉정하게 잘 봐야 돼요. 그잖아요.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둔화된 건데, 근데 시장의 반응은 경기 둔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8월 5일, 9월 5일 뭐 충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시장 해석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성장주가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는 되고 또 IT는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어쨌든 IT 쪽이든 바이오 쪽이든 이제 뭐 움직임이 나오는 쪽,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오는 쪽은 들여다보는데 가장 뭐 욕을 많이 하는 업체 중에 하나죠. 사실 HLB 대주주의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를 했어요. 200만 주 20만 원에 블록딜 4천억을 했는데 그게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잖아요. 주가가 폭등이 나온 이후에 블록딜을 받아갔다? 어떤 짱구가 그렇게 받아가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그 이슈 범위나 좀 비이성적인 흐름들이
뭐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거래가 수반되고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제 별도로 이 두 종목은 별도로 좀 녹화를 하긴 할 거예요. 별도로 녹화하긴 할 건데 왜냐면 지금 이제 HLB 같은 경우에 주요한 구간에서의 이제 흐름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오늘 기준에 이제 거래가 오후장에 다시 추가적으로 터질 거냐 이 기준. 지금 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긴 한데 HLB 기준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주간 단위의 거래가 이제 터져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아놨어요. 사실상 저 98,000원을 넘기는 흐름으로 이제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가 이제 좀 더 터져줘야 되거든요, 사실 거래가. 개장초 상황만 해도 거래가 터져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랬고 수급이 또 굉장히 뒷받침됐고. 상승 잉태형의 별 2개짜리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거래가 수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구간까지 안 보고 직전 고점까지 놓고 보면 충분히 거래 수반되고의 흐름인데 요 구간을 놓고 보려면 7월 8일의 구간을 놓고 보려면 바로 그 앞전의 흐름들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당시 기준에 1200만 주씩 막 터졌단 말이에요. 1조. 근데 오늘 또 전체적인 시장 흐름 감안했을 때 뭐 8월 이후부터는 시장이 다시 또 소강 상태에 놓여진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거래가 이제 지금 당장 터질 수 있겠느냐의 기준인데 가능성은 뭐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외국계 기관 투자자 쪽에 뭐 알테오젠이랑 똑같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지분 신고도 안 나오고 그런 쪽에서 어찌됐건 뭐 슈팅을 주는 종목이 되는데 일단은 주간 단위 거래가 이제 뭐 이 정도까지 형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간 기준에서의 거래 부분만 일정 범위 수반이 된다면 이 앞에 고점 넘길 수 있는 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또 회사가 나서서 진짜 뭐 속된 편으로 쓰레기 짓거리를 하니까 회사가 나서서 헛소리하고 뭐하고 하면서 일단 변동성을 확장시키고 하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19년도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10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식수가 5천만 주였단 말이에요. 5천만 주. 웃기죠. 19년도에 5천만 주짜리가 지금 1억 3천만 주니까 8천만 주가 늘어났어요. 전부 전환 자체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무슨 뭐 도이치모터스니 이런 세 발을 핀 거고 격도 안 맞는다는 거지 사실. 이런 애들 장난치는 거 감안하면. 근데 그것을 금감원이 몰라서 얘네를 안 잡고 하지는 않겠죠. 또 금융당뿐만 아니라 사법당국 자체가. 그래서 하여 뭐 그런 뭐 얘기들은 어찌 보면 뭐 쓸데없는 기준의 내용들이 되는데 어찌됐든 끝없이 행사되는 이런 물량들이 누구를 위한 물량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물량을 뭐 처분하기 위한 기준이 됐든 뭐가 됐든 움직임이 나오려면 기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거래를 수반해야 된다. 그 거래의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뭐 그 정도 위치라는 거예요. 뚫을 수 있겠느냐의 기준인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BOJ가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뭐 내용의 해석과 함께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렸다면은 성장주가 다 깨졌겠죠. 그것도 별도로 보면 안 돼요. 나중에라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뭐 회수된다, 일본으로 뭐 돌아간다, 이러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성장주가 다 죽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은 성장주가 죽느냐. 그리고 시장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시장 부분은 일단 성장주 쪽에서 간다. 간다면은 시장에 간다면 성장주. 간다면 성장주. 깨져도 성장주. 어느 쪽이든. 어휴, 이 한국전력 뭐예요? 정기요금 그 내용 때문에 그러네. 8%를 다행히 뭐 우리는 좀 먼저 좀 빼고 나왔습니다만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질문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HLB의 편입의 기준은 오늘 이제 그 뭐 변동성 또 거래대금 터져서 이제 1차적으로 뭐 들여다본 거고 오늘 그렇게 들여다본 게 이제 HLB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에코프로 멀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차분하게 뭐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하고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지금 수급은 조금씩 들어와요. 뭐 한투가 오늘 뭐 장난치는 거죠. 한투 제가 판단할 때 이제 한투의 기준이 뭐 서로 다른 같은 창구지만 이제 뭐 서로 다른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같은 창구지만 뭐 운영하는 쪽이 이제 뭐 다를 수도 있고 자체 개정의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요. 그래서 한투 쪽의 기준에 뭐 최근 내 이제 뭐 수급 범위가 굉장히 좀 있었는데 수익 확정 직고 재편입 뭐 이런 기준도 될 수가 있죠. 한투에서도 지분을 일부라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저점 물량에 대한 수익 확보 그 다음에 재편입 뭐 이런 과정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뭐 주말 내내에도 이슈가 계속 불거져 있었고 뭐 양측 다 지금 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공개 배수 부분에 대해서도 66만 원 단가를 이제 뭐 불러놓은 상태인데 오히려 그 한 단계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 위로 이제 더 확대시켜서 공개 매수 단가를 올려서 뭐 매수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뭐 그런 이슈 범위들을 전부 뭐 해석해드리고 예전에 이제 2020년 기준에 이제 우리가 한진칼 들어가서 거기서 좀 수익을 좀 크게 내고 나왔었죠. 근데 그렇게 진입을 하자 하기에는 그때는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갔어요. 한진칼에 사실. 그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우리 주력주 그리고 이제 원체 지금 IT 쪽 반도체하고 모바일 쪽이 원체 가격이 좀 너무너무 메리트가 부각이 돼 있으니 그쪽을 우선순위로 보고요. 얘는 이제 일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적극성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거래대금이나 이런 모든 면 그리고 변동률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입 기준을 설정하고는 있더라도 비중 조절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불편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요 이제 그 비중은 지금 오늘 2차 편입을 단행했기 때문에 5% 편입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주가가 올라올 때 4만 주로 손바뀜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손바뀜의 매수 강도가 조금 더 살아나 있어서 녹화는 할 거예요. HLB도 좀 녹화를 할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기준에서도 일단은 8월, 11월 달 그러니까 이제 곧 10월이잖아요. 11월 달 놓고 보면서 이제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한 수급이 유입이 되는지 그것도 이제 조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로서 동반적으로 보진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V자형 반등 없다라는 강한 말씀 드렸고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불거져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청라 지역인가요? 그 BMW인가요? 벤츠인가요? 그냥 배터리 화재 사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 동영상을 좀 봤어요. 그런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6층인가까지 그 그을음 연기가 올라와서 뭐 그 가정집 한 군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뭐 대단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집중하겠다 그 개념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그 지금 거래 대금이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원체 이제 좀 흉흉하다 보니까 저 정도 거래 대금만 가지고도 순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거래 대금 순위에 있고 이슈 불거져 있고 하니까 들여다보는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그 11만 뭐 7천 원대 편입을 했는데 2차 편입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수급은 지금 계속 조금씩 들어와요. 그런데 30만 주 이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아마 뭐 추가 편입을 좀 진행할 수 있고 만약에 거래가 제한적으로 형성되고 둔화되면 그때는 못 따라붙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고려아연은 매수 사인을 한 번 더 낼 가능성이 있어요. 매수 사인을 한 번 더 낼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내게 된다면 72만 원 정도 공방을 드리고 이제 손절 범위는 오늘 저점 기준을 설정을 해서 드릴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만 좀 조정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유한양행을 우리가 이제 2.5%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유한양행도 여기서 슈팅이 나오긴 쉽지 않아요. 거래가 또 다시 최소 1조 5천억에서 2조가 터져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발 담가 놓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차익 실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지금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얘가 지금 투자 경고인데 다시금 고점을 넘기면 뭐 거래 정지도 또 한번 들어가야 되고 시가총액 그래도 코스닥 1위라는 업체가 투자 경고 두들겨 맞고 거기에 뭐 거래 정지까지 나오고 근데 이슈는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에 무슨 뭐 실적도 솔직히 없어.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개뿔거는 그들이 하는 얘기고 결론은 과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들어왔었고 이제 수익도 냈지만 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또 한 열흘 쉬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쉬어가면서 가격으로 좀 눌러주면 그러니까 가격이 예를 들면 33만 5천 원이 앞전 고점이라고요. 그래서 33만 5천 원, 뭐 33만 원까지 내려오면 그럼 거기서 슈팅이 또 나와주게 됐을 때 그나마 한 10%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요, 기간 조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거래일 정도에 33만 원 이하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편입을 했을 때 슈팅이 나왔을 때 40만 원까지 가더라도 거래 정지 형성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쥐고 있다가 차분하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들도 누가 만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들도 블록딜 받아간 쪽이 더 적극적으로 만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도 그런 계산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 나만 두고 간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시장 조치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해석을 해서 놓고 보면은 뭐 충분히 기준을 잡는데 무리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력에서 약간의 뭐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주력에서 못 움직이고 이렇게 흘러가 있다 보니까 불편한데 그나마 또 이제 뭐 HD현대일렉 같은 경우에 주력 기준에서 이제 좀 차익 실현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뭐 하이닉스가 비중은 적더라도 하이닉스에서 이제 가격 반발력이 일부 나와주고 있고 또 글로벌 시장 자체가 뭐 월등히 뛰어난 상태이고 그래서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차분하게 대처하시는 걸로 그리고 시장은 뭐 선거 끝나고도 필요 없어요. 뭐 선거 끝나고 나면 오히려 경기부양책이라는 명분 하에 추가적인 뭐 2020년 그때 기준처럼 또 21년의 기준처럼 추가적으로 자금 집행을 강도 있게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놓고 보시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군들 뭐 정리를 해드리면은 됐죠. 변동성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셋, 그 다음에 여섯, 여덟 종목이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은 자리에 좀 묶어 놓고도 이제 좀 봐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실리콘2 같은 경우에 거래 없이 이제 또 고점 살짝 넘기거나 했을 때 대밀리면 그때 좀 차익 실현 해놓고 종목 이제 뭐 줄이는 부분은 뭐 KB금융도 85,000원 이상 9만 원 그런 수준에서 이제 뭐 좀 줄여놓을 수가 있으니까 정리 기준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얘네들도 뭐 슈팅 한 번씩 나오면은 다 뭐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할 거니까요. 그리고 유한양행도 조금 시간은 일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슈팅을 세게 준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해야죠. 거래 없이 고점을 다시 넘기는 거니까 차익 실현하고 거래 터질 때 들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수 페타시스를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은 아까 보여드렸고 엔비디아 쪽을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엔비디아의 저 슈팅 범위가 아찔하잖아요. 어? 아찔하죠. 아니 뭐 아찔하잖아. 솔직히 뭐 누가 봐도 아찔하죠. 엔비디아 좀 아찔하지 않아요? 아찔하잖아. 어? 그 아찔한데 저 흐름이 윤정두는 뭐 별로 아찔한 흐름이 아닙니다라고 콧방귀를 끼고 앉아 있어요. 다시 보시면 로고 차트로 보시면 퍼센테이지 기준이라고 그랬죠.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2020년도에 유동성 랠리 때 그때 기준의 상승률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승률이 그렇게 월등히 높진 않아요. 근데 유동성 랠리일 때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랠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유동성에 대한 랠리란 말이에요. 돈이 풀려서. 근데 지금은 실적이 요 그 5월달 이후, 그러니까 이때로 기준 잡아야죠. 이때로 기준 잡으시면 200% 올라왔거든요. 200%?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5월달 기준이 이제 1조 넘긴 상황이고 200%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실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 당시 실적 대비해서 일단 어찌됐건 6배 올라와 있어요. 실적 6배 올라와 있는데 200% 올라왔는데 그걸 과도하다라고 해석하기에는 그게 과도해서 조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업황이 끝나야 된다 그랬죠. 업황이 끝난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성장주에 돈이 안 들어와야 돼요. 더 이상 성장주에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뭐 와타나베 부인의 자금이 회수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회수라든가 그 회수가 되는 경위는 미국의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비컷에 의한 급격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성장주는 다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업황이 꺾여 내려가는 건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 막연하게 금리 인하가 호재입니다 해놓고 금리 인하가 호재입니다 해놓고 왜 호재니 그랬을 때 경기 부양이에요 해놓고 빅테크는 무너지고 바이오는 금리를 인하해서 돈이 도니까 바이오에 돈이 들어온다. 그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경기가 둔화돼서 성장주 쪽에서 돈을 빼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긍정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금리 속에서 자금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고금리 형성하는 거는 경기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고금리를 유지하다 보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좀 내려줘라 이런 내용이고 선제적으로 내린다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뭐 선거가 껴 있어서든 뭐가 됐든 지표가 멀쩡한데 지금 금리를 내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동성이 확장된다라고 했을 때 경기 둔화로 인식하지 않고 유동성이 확장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결론은 이제 성장주가 간다. 바이오가 간다. 그다음 IT가 간다. 얘네들이 휘청되면 끝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의 요 흐름 범위를 놓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작년에도 들여다봤었고 올해도 들여다봤었고 근데 올해 그 정리 부분을 깔끔하게 잡아드리지 못했어요. 고점에서도 이제 차익 실현할까요라는 질문에 아니 뭐 이제 팔아서 못 사시게요. 긍정적입니다. 누적 수급도 좋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정리해드릴 때가 수익 정리가 아니라 오히려 손실 보고 다른 쪽에 압축하고 뭐 이런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잠깐씩 한번 들여다봤는데 일단은 누적 수급 범위에 있어서 이제 뭐 작년 9월부터 다 들여다보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평단도 그렇게 따졌을 때 좀 낮은 편이고 올해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한 6, 7% 매수가 돼 있는데 그 만약에 이제 안 갖고 있어서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뭐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에 수급도 없는 애들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작년이든 올해든 그 기준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의 이제 수급이에요. 이왕이면 펀더멘탈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수급이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PER 부분이 16배까지 내려왔어요. 우리가 HD현대 일렉 같은 경우에 30만 원 초반일 때 그때가 이제 뭐 PER이 30배 뭐 그렇게 됐나요? 20배, 30배? 그 상태에서 13배까지 내려왔는데 왜 23만 원 이하에서는 오히려 못 사냐? 못 사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다. 금리에 대한 내용의 기준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조금 전에 그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 임직원방에 올려놓은 그것 좀 활용을 하세요. 어? 그걸 좀 활용을 하시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까도. 다른 걸 넣습니다가 아니라. 이수페타시스의 저평가이면서 매집이 돼 있으면은 동반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장성이 부각돼 있는 상태에서의 뭐 수급 들어와 있는데 그게 3분기부터는 좀 수급이 불편해요. 불편하고 그리고 누적적인 수급에 이제 평균 단가 뭐 올해만 따졌을 때는 평단 대비 지금 주가가 밀려 있긴 해요. 올해만 따졌을 때는 3월 달에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제 수급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올해만 따졌을 때는 얘도 할인이 돼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할인이 돼 있는 상황이.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유통 물량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대주주 외국인들 그 대비해서 유통 물량이 많은 상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저평가 상태 2023년 이후의 수급 또 22년 10월 이후의 수급 그것하고는 이제 좀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뭐 굳이 YC까지 뭐 갖다 볼 필요가 있을까까지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일단 YC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슈팅이 한번 나와 있더라도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뭐 40% 빠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 보면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기준에서도 일단 한미반도체가 19만 원 찍고 밀려 내려온 부분, 그래서 조정폭이 여전히 48%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YC보다는 얘가 더 빠져 있는 그런 기준이 되죠.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YC를 팔아서 한미반도체를, 또 한미반도체를 팔아서 하이닉스를, 또 하이닉스를 팔아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이제 움직여가는 흐름을 기준으로 설정해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팔아서 하이닉스로,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를 팔아서 한미반도체로, 한미반도체를 팔아서 나머지 또 반도체 소부장.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가볍고, 어느 시점에서는 가볍고 뭐 변동이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막 수익이 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 범위가 형성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수 페타시스를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분명하게 우리가 IT 쪽의 흐름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볼 때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누가 뭐라 해도 또 수급이 일부 꼬여져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의 기준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 1위, 2위 업체인데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HBM 쪽에 수요가 끝없잖아요. 지금 수요가 끝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피크아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모건 스탠리 쪽의 부정적인 보고서 내용이 뭐 그게 완전히 틀렸다라는 걸 떠나서 나머지 쪽의 의견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결론은 IT 쪽을 긍정적으로 놓고 본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가져간다 했을 때 이수페타시스는 결론적으로 움직이시는 쪽에 설정 범위를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어차피 똑같은 IT로 움직이셔야 되니까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노텍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인 거죠. 어느 날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어느 날 보면
굉장히 슈팅이 크게 나오고 음? 돌려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29% 빠져 있고 하이닉스가 오늘 그나마 반등이 나와서 34%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33%인데 어찌 따지면 좋은 위치죠. 왜 최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27% 돌려놨으니까. 어?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내는 거하고 얘가 신고가 내는 거하고 하이닉스가 신고가 내는 거하고 이수페타시스가 삼성전자의 신고가 없이 얘가 신고가를 먼저 갈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봐요.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못 내는데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먼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좀 회의적으로 본다. 이해되세요? LG노텍이 신고가를 못 가는데 BH가 신고가를 먼저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응? 내가 만질 거야. 뭐 이렇게 되면 모를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알테오젠이나 HLB가 슈팅이 나오지 않는데 나머지 제약바이오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애들이 신고가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응? 알테오젠이나 HLB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나머지가 하는 거지. 그리고 바이오 쪽의 슈팅이 어디서부터 제대로 또 나온 거예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예? 장난질 잘 한 게 HLB하고 알테오젠이잖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딜 이후에 5월 말 그리고 6월까지도.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대규모 수주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쪽도. 그렇게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슈 부분이 불거지고 그쪽에서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한 1% 수급이 들어오고 그쪽이 견고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2차 전지 어때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계속 바닥에서 맴돌고 있고 또 잠깐 이렇게 뒤돌아보고 와 보면은 또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주봉 월봉으로 보시면 바닥에서 27%나 올라와 있어요. 그나마도. 그러니까 이쪽이 LG엔솔이 그나마도 이 정도 움직임을 주니 나머지 쪽도 중간중간에 에코프로도 막 슈팅이 나오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슈팅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바닥에서 더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LG엔솔의 흐름이 잡아주다 보니까 나머지가 시장 폭락할 때 연동성이 원체 많이 빠져 있어서 확장돼 있지 않고 또 포스코 피추엠도 최근에 몇 번 보여드렸었죠. 9월 2일 날 슈팅 나오고 꺾여지고 다시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바닥에서 그렇게 뭐 엄청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뭐 20%뭐 훌륭하기도 하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새롭게 뭐 고점을 찍어주고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조차도 LG엔솔이 잡혀져 있고 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가 어찌 됐든 이수페타시스는 당분간 우리가 그 변동성 매매를 설정할 가능성이 조금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거래대금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그래도 1,500억 정도가 실려준다면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최소 범위 300만 주 이상이 계속 터져줘야 돼요. 최소 범위 300만 주 이상. 지금 2조 5천억이란 말이야. 300만 주 이상이 계속 터지지 않으면 이쪽은 매수 사인을 강도 있게 드릴 가능성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이수페타시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라면 똑같이 고점 대비 30% 전후의 조정이라면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또 LG이노텍,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발, 애플발 양쪽을 다 봅니다. 양쪽 다 보실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유지하시는 경우면 수급 외국인하고 이제 기간 수급이 왔다 갔다 조금씩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 손바뀜 수급 정도 보시고 거래대금 보시고 결론은
뭐 가지고 오신 기간만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우선순위에 유한양행 살 거니, 알테오젠 살 거니, HLB 살 거니, 리가캠 바이오 살 거니, 거기에 삼천당 제약 살 거니, 조화 제약 살 거니, 뭐 이런 차이가 되겠죠. 셀트리온 살 거니 이런 차이. 영상을 좀 짧게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길어졌어요. 그래도 뭐 좀 짧네요. 그리고 10월부터는 늦어도 10월부터는 영상을 예전처럼 굉장히 짧게 녹화를 할 겁니다. 뭐 한 5분 10분 이렇게 해서 빠르게 좀 올려드리고 무방도 원래 어제 좀 하려고 했는데 무료 방송도 다시 이제 진행을 시작할 겁니다. 요 전략 부분이 어차피 이제 이건 유료만 오픈을 할 건데 뭐 추후에 뭐 며칠 지나고 나서라도 또 혹은 뭐 장중 기준에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정령님들 기준에서도 지금 만기 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연장을 해야 되냐 혼자 해야 되냐 이제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가급적이면 함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다시 좀 내시는 쪽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사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이걸 다 뜯어 고칠 거예요. 이걸 아예 다 뜯어 고쳐가지고 지금 있는 내용들 이 카테고리를 다 뭐 정리를 하고 숨겨버리고 새롭게 좀 보시기 편하게 좀 기준을 잡을 겁니다. 숏도 좀 넣을 거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에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교육 기준 이제 좀 설정을 할 겁니다. HLB가 수급이 너무 빠져 나가는데 오늘은 손절 범위를 설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더라도 내일 이후에 보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손절하고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든 아니면 오늘 이제 그 꼬리 부분을 갭상승 이후에 이제 돌려놔도 손바뀜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